자, 역학적 시스템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역학적 시스템이 뭐 계산해야 되고 이제 물리 분야가 항상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잘해주시고, 중력과 물체의 운동, 항상 우리가 이제 힘이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어요.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력자지, 힘력자. 힘이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중력도 있고, 뭐 전기력, 마찰력, 부력, 자기력, 탄성력 등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고, 지구 시스템이나 생명 시스템 같은 게 유지가 되려면 이런 힘이 작용을 해야 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 난장판이야. 어떤 질서가 있으려면은 힘이 작용해야 돼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뭐 완전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숭이가 제일 잘 매달려 있는데, 중력이 작용해야지 뭐 이런 운동도 생기는 거고요. 어떻게 이게 평화롭게 이렇게 모든 애들이 사진인가? 그래픽인가? 코뿔소부터 해가지고 평화롭게 있네요. 힘이 작용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고, 힘이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모양이 이제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힘이 작용하면. 근데 운동 상태는 속력과 운동 방향을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바뀌거나 아니면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동시에 바뀌거나 이런 거는 다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모양이 바뀌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인공위성 같은 게 지금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그쵸? 근데 얘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얘가 계속 요렇게 돌고 있으면 방향이 안 바뀌나 싶은데, 매 순간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날라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뺑글뺑글 돌다가, 이게 만약에 지구가 뭐 이렇게 파괴됐어, 쭉 날아갑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공위성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방향이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은 이런 힘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런 힘에 중력, 전기력, 마찰력, 부력, 자기력, 탄성력 등이 있고, 자, 중력은 이제 뭐 만유인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만유인력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모든 물체들이 인력이 있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지구에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가지고. 사실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가지고요. 여기 뭐 이렇게 뭐 나랑 이 텔레비전도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원래는. 잡아당기는데 이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쉽게 끌려오진 않지만, 뭐 우주 공간에 먼지들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애들도 원래 그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는데,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지. 그러니까 지구 정도 되는 질량이 되면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겁니다, 지금. 내가 뭐 점프를 열심히 해도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대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 건 이제 중력이 작용해서 그런 거다. 전기력,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고,
번개가 치거나 이런 거 전자들이 한꺼번에 꽉 내려오는 거거든. 전자들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과 서로 당기는 거, 이거 이제 마찰전기죠. 마찰전기. 뭐 머리카락은 털 가죽이니까 플러스성이 잘 되고, 빗은 플라스틱으로 된 게 많죠. 그 전자를 잘 뺏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빗은 마이너스성이 돼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죠. 뭐 이런 거는 전기력이다. 전기력. 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아시겠지만, 같은 전하를 띄고 있으면 청력이 있어. 청력. 서로 밀어내는. 다른 전하를 띄고 있으면 인력이 있고요. 요게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해서 잡아당기는 건 아니죠. 그쵸? 마이너스로 있어도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상호작용하여 미끄러짐을 방해한다. 하여튼 운동을 방해한다. 운동을 방해합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운동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운동을 방해하는 거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만약에 얘가 중력 때문에 사실 미끄러져야 할 것 같지만 안 미끄러지고 있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중력은 물론 이쪽 방향이긴 하지만 빗면 쪽으로 힘을 분해했을 때 여기로 작용하는 힘이 있거든요. 미끄러지려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력은 유체와 물체 사이에. 근데 유체라고 하는 거는 기체나 액체를 아우르는 말이야. 뭔가 흘러다니는 애들이 유체거든요. 유체에 어떤 부피를 가진 물체가 담겨 있으면은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지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합니다. 부력이. 그래서 둥둥 떠 있죠. 유체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튜브를 사용하여 물 위에 뜨는 것이나 열기구가 떠오르는 것은 부력 때문이다. 자기력, 자성을 띤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게 자기력이고요. 나침판은 자석이죠. 자석. 지구도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력이 작용해서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고 치면 북쪽이 S극인 거예요. S극. 이름은 북극인데 자석으로 치자면 S극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니까 N극이 S극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자기력이고, 탄성력은 탄성체를 변형시켰다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고, 장대가 이렇게 휘어지면은 장대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에서의 중력. 자, 서로 이제 사실 중력을 계산하려면 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 식이야. 이게 원래 만유인력 식인데, F가 이제 힘이고요. 힘, 중력, 힘. 그 다음 G는 중력 상수고, R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뭐 중심 사이의 거리.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M1, M2인데 질량의 곱이죠. 어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니까 질량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뭐 식을 써가지고 풀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는 비례합니다. 중력 어떻게 되니? 그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 방향. 다른 말로 연직 방향이라고도 해요. 연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 뭐 수직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하여튼 연직 아래 방향. 이게 R이 여기 있는 두 물체 사이 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내가 땅바닥에, 지구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누가 이제 붙어 있으면 이게 거리가 0 같잖아. 거리가 0이 아니라 이 무게중심, 지구의 무게중심하고 요 사이 거리가 R이 되는 거예요. 요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라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야. 아까 선생님 그냥 중심이라 썼는데 무게중심 사이 거리. 자, 그런 의미가 나중에 보겠지만 있어요. 하여튼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뭐 사과를 떨어뜨린다 해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 뭐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용어긴 한데,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 중력의 크기. 그냥 중력이라고 해도 되긴 한데, 중력의 크기가 무게인데, 우리가 뭐,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60kg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kg은 질량 단위예요. 무게 단위가 아니에요.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에서 지표면 근처에서는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9.8N이에요. 9.8N. 무게 물어보면 사실 뉴턴 단위로 말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뭐 60에다가 이제 9.8 뉴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긴 해. 원래는 무게 단위로 얘기하면. 자, 근데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을 느낄 수 없는 무중력 상태인데, 사실 우주정거장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400km 상공에. 그러면은 지구 중심에서 지표면까지가 6,400km야. 그러니까 400km니까 한 요 정도 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우주정거장이. 우주정거장이 근데 그러면 왜 중력이 없냐? 사실 중력이 있는데 얘가 빠르게 돌아. 되게 거의 한 50분이면 한 바퀴 돌걸. 지구 엄청 빨리 돌아요. 빨리 도니까 원심력도 있는 거야.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중력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중력 상태인 경우에 촛불의 모양이 동그랗게 돼.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으니까 촛불이 가벼운 애들이 밀도가 작아져서,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없으니까 다시 산소가 공급이 돼.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서, 대류가 일어나고 지구에서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잘 타죠. 그래서 근데 우주정거장에서는 가볍고 무거운 거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벼운 기체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그란 모양. 동그란 모양이면은 사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우주정거장에서는 촛불이 금방 꺼진다. 그래서 중력이 없을 때는 얘네들의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는 거지. 물방울 사이에 물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되고요. 뭐 물들 사이에 중력은 있는 거지 사실은.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말하는 거고, 그리고 위아래 구분이 없죠.
자,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야지 대류가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해야지 대류가 있는 거예요. 역학적 시스템은 이렇게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고, 예,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거 없으면 엉망진창이 된다. 자, 지구에서의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데 지표면에서는 1kg당 9.8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자, 물체가 운동을 할 때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힘이 작용하면 뭐 어쩐다고?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요. 힘이 작용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빠르기가 변화가 돼요. 빠르기, 속력이. 그래서 얘를 가만히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계속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점점 빨라져요. 속력이 증가를 하는 그런 자유낙하 운동이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원래 사실 공기 중에서 저항이 있기는 한데 저항이 없고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정의해. 원래는 사실은 그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 있죠. 근데 그건 무시하고 할 거야. 일단 자유낙하가 일어날 때는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이다. 그럼 이제 실제로 뭔가 떨어뜨리면서 차각차각 1초마다 사진을 찍으면 맨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으니까 0m/s죠. 가만히 놔뒀으니까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1초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9.8m/s가 증가되어 있어요. 2초가 지나잖아. 그러면은 이때 속력이 또 9.8이 증가된 거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19.6이 되어 있고, 여기서 또 1초 지나면 또 9.8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게 더 간격은 넓은데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속력이 증가된 거는 9.8이 된 거예요. 속력이 증가된 거는. 자, 여기도 좀 어려운 얘기 해야 되는데, 힘이 작용하게 되면 속력의 변화가 있고요. 속력이 변화가 될 때 우리가 뭐 가속도가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속도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9.8m/s가 만약에 증가를 하는 운동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속도를 약자로 A로 많이 쓰거든요. A는 T분의 시간 T로 많이 쓰죠. 속도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요건 델타지, 델타. 세모는 델타야. 변화량은 우리가 델타로 많이 씁니다. 속도는 V를 많이 쓰고, 요게 가속도 정의야. 예를 들어서 뭐 2초 동안에 뭐 한 10m/s 증가됐다. 그런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5m/s 제곱의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m/s를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기 때문에 단위가 m/s 제곱이고, 요 뜻은 뭐가 되냐면 1초 동안에 5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돼. 이거 좀 어려워요.
아이고. 근데 이걸 자꾸 문장으로 바꾸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가 속도, 지구에서의 중력가 속도는 약 9.8 정도 돼. 근데 이게 뭐가 막 다르지, 근데 위도에 따라서?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니, 얘가? 뭐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반지름이 작아져요.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타원체로 있어가지고 지구가 막 돌다 보니까 적도 반지름이 더 길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힘이 어떻게 되지? 힘 F는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인데 거리가 짧아지니까 힘이 세지는 거야. 힘이 세지니까 시간당 그 이 가속도, 속도가 증가되는 것도 증가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계속 그냥 어려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중력과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1초마다 9.8m/s씩 증가를 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력과 속도라고 하고 G라고 하는 이제 문자로 표현합니다. 중력과 속도는 9.8m/s 제곱이다. G는 뭐 약이긴 하지만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요. 양변의 t를 곱하면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속도 변화량이 at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어렵죠? 아까 전에 여기다 내가 써놨나? 여기다가 내가 아까 가속도가 5m/s 제곱인 애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초가 지나, 예를 들어서 10초.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죠, 그쵸? 50m/s. 그러니까 그만큼 증가돼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지구에서 중력가 속도가 9.8이야. 1초 지나면은 이거 GT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G가 A야. 여기서는 G가 A. 그러니까 9.8m/s 제곱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2초 지났다. 그럼 1초마다 9.8씩 증가하기 때문에 2초 지나면은 19.6m/s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자유낙하할 때 가만히 놓는 거여가지고 처음 속도가 0이야. 처음 속도가 0인데 거기서 19.6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2초 후에는 19.6m/s가 되겠죠? 뭐 이런 거 뭐 아시겠죠? 여러 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려고. 자, 자유낙하하는 애를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는 시간이고 요거는 속력인데, 가속도가 뭐냐면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근데 이게 시간이 x축이고 속도의 변화량이 지금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시간분의 속력이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기울기가 가속도가 돼요. 왜냐하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이 그래프 기울기 안 바뀐 거예요, 그쵸? 기울기가 안 바뀐 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1초 지나면 9.8 증가돼 있고 1초 지나면 9.8 증가돼 있고 1초 지나면 9.8 증가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중요한 게 밑면의 넓이가 넓이 구해 하면 이제 시간 곱하기 속력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죠. 그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속력 곱하기 시간은 원래 거리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체 이동 거리에 해당하고 자유 낙하한 거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 낙하 시켰는데 한 뭐 2초 지나 그러면은 몇 미터 낙하하게 되냐면 밑면의 넓이인데 2 곱하기 19.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6m 낙하해요. 2초 지나면. 근데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물체건 다 그런 거예요. 질량이 M인에도 있고 2M인에도 있고 3M인에도 있는데 그러면은 3M인에는 3배 무거운 거잖아. M인에 비해서. 근데 떨어진 걸 보면은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이거 다들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유낙하 하려면 그 공기 저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깃털이랑 쇠공을 떨어뜨려. 그럼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진다.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왜 그럴까 과연? 질량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뉴턴 운동 2법칙으로 원래는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설명을 하면 같이 떨어진다고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그 가속도가 정의에 따르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맞는데 가속도가 있잖아요. 이게 속도 변화량인데 어떤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적게 일어납니다.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생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에는 또 비례 관계, 힘에는. 가속도는 힘의 비례 관계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같다라고 이제 등식으로 놓고 풀면 잘 봐. 질량이 예를 들어서 M인 애가 힘 F를 받아서 가속도 뭐 A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질량이 만약에 2M이 되잖아.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어떻게 될까? 힘도 커져요. 2배로 돼요. 2F로. 근데 그 힘은 만유인력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은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 하나는 지구 질량이야. 지구 질량 똑같은데 얘만 2배로 증가되면 F도 2배로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돼서 결론적으로 질량분의 힘의 그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 등치가 크고 이러면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 그래서 좀 약간 뚱뚱한 사람들은 이렇게 방향 전환이나 뭐 그런 게 좀 더 느려요. 가속도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적게 일어납니다. 질량이 크면.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고 힘하고는 비례 관계죠. 근데 질량이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속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3배가 되면은 잡아당기는 힘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3F로 늘어나요. 이렇게. 얘는 이제 2F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질량분의 힘이 똑같아. 그래서 지구 근처에서는 질량에 관계없이
이 중력 가속도가 전부 다 일정하다. 9.8로 일정하다. 요런 것도 좀, 뭐 이게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동 거리는 이동한 경로의 길이로 방향이 없고 크기만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강아지가 출발했어. 서쪽으로. 일단은 5m를 간 거지, 5m. 5m 갔다가 2m 돌아왔어. 그러면 이동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7m라고 하셔야 돼요, 7m. 이동거리는. 근데 변위는 위치 변화량을 의미해요, 이게 위치 변화량. 변위는 방향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랑 관계가 있고,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중간의 경로는 어떻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있다가 좀 있으니까 여기 있어. 그러면은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면은 서쪽으로 3m. 얘는 서쪽으로 3m. 방향을 말해줘야 돼. 변위를 원래 말할 때는 서쪽으로 이제 방향을 말해줘야 돼. 서쪽으로 3m 위치로 변했다. 위치가. 근데 이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알려주냐? 속력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야. 속력은. 근데 속도라고 말할 때는 시간분의 변이에요. 시간분의 변이.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속도 변화량. 근데 이것도 뭐야? 이제 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원래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고, 속도도 방향이 있는 거야. 근데 속력은 사실 방향이 없어요. 여전히 어렵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여전히 어려워. 문제 조금 풀어본 다음에 할게요. 148쪽에 1번부터 4번까지. 번개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자들이 전하를 가지고 있고, 뭐 구름에 이제 전자들이 많이 있다가, 이 전자들이 많이 있으면 요 뾰족한 부분은 전자들을 밀어내거든요. 그럼 여기 양전하 뛰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꽝 치는 거기 때문에 전기력이랑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물 위에 뜨는 거 유체에서 받는 힘이니까 부력이고, 나침판의 자침이 N극을 가리키는 거는 자기력이죠.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 거는 마찰력이 있어서 그렇고, 나뭇가지가 처음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탄성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를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뭐 이 힘에 의한 현상 한 가지, 뭐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든가, 뭐 썼죠? 뭐 그런 거 써도 되고, 쓰면 되고요. 자, 이 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지구 중심으로 향하고 이 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 얘기는 안 했네. 이게 질량에 비례합니다. 무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크면 무게 커져요. 자,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 액체와 고체만 작용한다. 아닌데,
기체가 둥둥 떠 있으니까 작용 안 하는 것 같아도 중력이 없었으면 진작에 다른 이렇게 다 빠져나갔죠. 우주로 나갔지. 그러니까 지구 근처에 기체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기체에도 작용하는 거 당연한 거고. 기억 니은. 자, 자유낙하 할 때는 중력만 작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낙하의 정의가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거고, 속력이 매초 일정한 크기만큼씩 증가를 하고요.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하더라도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지면에 빨리 도달한다. 이거 아니야, 이거에. 똑같이 도달한다. 기억 니은이고요.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가속도가 9.8이야. 1초 지나면은 9.8m/s 되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운동하는 거고,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지금 시간분의 속도 변화거든요. 시간분의 속력 변화.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맞죠? 그 다음에 V는 9.8 쓰면 되고, 근데 값도 쓰라라고 돼 있구나. 이거 그 값.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써야겠네. 중력과 속도를 의미하고, 값은 9.8m/s 제곱입니다. 제곱 붙여야 됩니다. 단위 쓸 때는. 그 다음에 물체를 놓은 순간부터 3초 후 이 물체는 몇 미터 낙하했냐. 자, 밑면의 넓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3초면 9.8이면은 9.8 곱하기 3 하면은 24, 27. 여기가 27.4m/s가 되어 있는, 29.4m/s네요. 29.4m/s가 되어 있는데, 낙하는 몇 미터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밑면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까먹지 마시고 29.4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네요. 29.4를 2로 나누면 14.7 맞나요? 248. 그 14.7 곱하기 3만 하면 되겠네요. 14.7 곱하기 3. 42.1이네요. 44.1이구나, 미안해. 요게 맞죠? 44.1m 낙하한다. 44.1m 낙하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는 마저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유낙하하면서 이것도 이제 사실 중학교 때도 배운 거긴 해. 이런 거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은 중력이 작용해요, 아래쪽 방향으로. 자, 그래서 중력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자꾸 변하는 겁니다. 이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 접선 방향. 중력 방향은 연직 방향이고. 그런데 그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나 방향이 바뀌지 않아.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만 생각한다면은 얘가
속력이 바뀌지 않는 거야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 가는 거니까. 점선이 이게 뭐지? 점선이 빗나간 거 같네 이게 책이. 여기가 이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고요. 물체 속력 일정합니다. 근데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만 따지고 보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고 물체 속력이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넘겨보세요. 이게 만약에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옆으로 던지고 하나는 그냥 냅뒀다. 옆으로 간 애가 떨어지는 동안에 얘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수직 연직 방향은 똑같아 가지고요 같이 떨어져. 이게 멀리 간 애가 더 늦게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만 동시에 던지잖아 이걸. 그러면 같이 떨어져요 이게. 뭐 이런 것처럼 여기 한번 볼게요. 144쪽에 이런 장치가 있어. 실험 장치가 구슬에다가 요 홈이 있어요. 홈에 여기 뭘 꽂아 놓은 다음에 여기 용수철 장치거든요. 여기에다 새 구슬 하나 놔두고 땅 튕겨. 그러면 얘가 빠지면서 얘가 땅 때려. 이렇게 빠지면서 때려. 빠지면은 자유낙하고 때리는 애는 옆으로 던진 거야. 그래서 옆으로 던진 애랑 자유낙하 하는 애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그리고 옆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동하는 건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건데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쇠구슬 A는 중력에 의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쇠구슬 A의 속력 1초마다 9.8m씩 증가하는 거 맞고요. 쇠구슬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맞고. 자, B는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한다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아닌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지구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인력 같은 게 세져 가지고 중력과 속도가 증가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지표 근처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의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가 6,400km예요. 이 어떤 물체하고의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0m 있는 데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뭐 이게 0.1km잖아. 100m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 지구에 가까워지니까 속력이 더 빨라진다. 아니면 중력과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이게 달라지잖아. 왜냐면 거의 같은 거야. 거의. 그 다음에 쇠구슬 A는 쇠구슬 B보다 바닥에 먼저 도달한다. 그 둘 다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여서 동시에 도달하는 거야. 누가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쇠구슬 A 대신에 2배인 C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질량에 따라서 중력과 속도가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시에 떨어지고. 그래서 C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9.8m/s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142쪽. 142쪽에 이제 좀 그 뉴턴이 좀 재밌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빨리 던지면 더 멀리 가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다 2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시속 10m/s로 던지는 애는 10m 가가지고 떨어지고, 시속 20m/s 던지는 애는 20m 가서 떨어집니다. 왜냐면 수평 방향이 20m/s인데 뭐 2초 걸린 거잖아요. 40m겠네. 40m 가서 떨어집니다. 빨리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져요. 근데 이게 지구가 또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잖아.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곡률만큼 지구가 똑같이 휘어 있으면 빵 쌌는데 계속 회전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력이 어느 정도 되면 되게 빠르게 쏘면 추락하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다. 요런 생각을 해. 요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 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고 있지. 안 떨어지고. 자, 그래서 뭐 요런 생각을 했다. 지구를 계속 돌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빨라야 돼. 8km/s. 이거 엄청 빠른 거. 1초에 8km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력이 그 작용하는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대기를 붙들어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기상현상. 대류가 있고 중력이 있으니까 대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비도 내리고 뭐 이런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강물이나 빙하 이런 것들이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지표면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시스템에 미친 영향으로는 육상 동물들은 중력을 적응하기 위해서 골격이 크고요, 뼈 같은 게 단단하고요, 근육 같은 신체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식물들은 중력 방향으로 뿌리가 자라나고요, 귀 안쪽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균형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몸이 뭐 휘어지거나 뭐 이런 거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전정기관 안에 그 이렇게 털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이석이라고 해서. 이석 하나인지는 모르겠다.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했고, 이것도 방금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물리원 같은 거 배우면은 더 상세하게 배우는 거고요. 예제는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할 수 있을까나. 하여튼 이게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야. 기울기가 가속도. 한번 해보시죠. 문제 읽고. 이거는 이제 그 원래 그거는 아니야.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자유낙하는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 속력이 있거든요. 처음에 속력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증가 속도는 맞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요렇게 기울기를 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3초 지났을 때 3m/s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고,
이해가요? 예. 1초당 1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2초일 때는 얼마냐? 가속도가 이러니까 2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1m/s 제곱의 가속도인데 2초가 지나요. 그러면 2m/s가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3에서부터 2가 증가했으니까 5m/s의 속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0에서 3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밑면의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게 3 더하기 6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6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 곱하기 3이지 3. 이해 가나?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공식 써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 1에 원래 이런 공식들이 나와요. 요걸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 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다리꼴 누여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7을 2로 나누면 되네, 그쵸? 13.5m 낙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아까 뭐까지 했지? 예. 5번부터 9번까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야구공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고,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거야. 이게 수평 방향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이게. 연직 방향 속력은 증가하는 게 맞고요. 연직 방향 속력 증가하고, 야구공이 운동하는 동안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겁니다.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한 겁니다. 기억력 디귿. 자, 한 명은 자유낙하 시키고 한 명은 10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동시에 했겠죠, 동시인가? 그래서 아무튼 자유낙하 할 때 1초 후에 도달하면 얘도 1초 후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가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m/s인 거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가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 속력은 여기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9.8이 맞는데 보통 문제를 낼 때는 10으로 하라고 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연직 방향 속력은 1초 후잖아, 1초 후. 그래서 10m/s가 맞고요. 10m/s가 맞아요. 1초 지나면 10m/s 증가하는 거니까. 만약에 20m/s로 던진다면 몇 초 후에 도달하냐? 어찌됐건 높이는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얘도 1초 후에 도달하는 거예요. 1초 후에. 뭐 0.5초 뭐 이런 거 아니고. 자, 5m/s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2초 후에 도달했다. 2초 후에 도달하면 5m/s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수평 방향은 5m/s로 2초가 지나면 10m 거리를 가요. 여기 10m, 여기 10m입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위치에서 10m/s의 속력으로 던지면 5m/s로 2초 가서 10m이기 때문에 10m/s로 2초 가면은 20m 가겠죠. 20m.
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던질수록 빠르게 쓰면 되겠네요. 빠르게 던질수록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데, 물체를 어떤 특정한 속력으로 던지면 물체는 중력을 받아 떨어지지만, 중력이라 쓰면 될 것 같고, 중력을 받아 계속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인공위성 같은 아니면 달의 움직임이라던가, 왜 달이 안 떨어지고 계속 돌고 있나, 이런 거라던가 이거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밀물썰물은 이거는 사실 달에 의한 중력이지만 어찌됐건 중력에 영향 미치는 거 맞아. 식물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나간다 맞고요. 기상현상 일어나는 것도 맞아요. 중력이 있어야지 대류도 있고, 대류가 있어야지 구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나 눈이 내릴 때도 중력이 있어야지 내리는 거고요. 사람의 몸은 기울어져 있으면 이를 인식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충돌과 안전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 한 거, 개념 정리하기 162쪽. 자, 칸 좀 채우고 갈게요. 역학적 시스템, 힘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고, 중력은 질량 있는 물체 사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전하가 있는 물체에 상호작용하는 힘은 전기력.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짐 방해하는 거는 이제 마찰력. 유체에서는 부력, 자기력, 탄성력 등이 있다. 자, 연직 아래 방향이며 중력은 지구 전체에 놓고 보면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데, 1kg인 물체는, 질량 1kg인 물체는 9.8N이 됩니다. 자,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중력만 받으면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해요. 자유낙하. 이렇게 식으로 쓰여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중력 가속도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중력과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속도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1초 동안에 9.8씩 변화되는 거니까, 만약에 2초 떨어진다 그러면 9.8 곱하기 2 해서 19.6m/s가 증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기울기가 일정한데,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고요.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이거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속력이 일정한 건 아니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그런 운동이고,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는 낙하한 거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삼각형이니까 꼭 2분의 1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고, 물체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되고요. 속력은 일정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하게 됩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한 시속이 아니죠. 초속 한 8km/s 정도 되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원운동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기층이 있다라는 거 중력에 의한 작용이고요. 물이 흘러가면서 그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력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 식물의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도 이게 중력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람의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기울어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실력 문제. 실력 문제는 별로 안 쉬워 보이네요. 일단은 실력 문제를 풀어보죠.